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가주가 6월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사실상 중단할 것이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 내 4살 난 유아들이 모두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가 내일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LA 시내 식당의 야외 영업을 주차장과 보도까지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영구 시행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오늘 낮 엔텔로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피해 지역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에이커를 태우고 핀란과 피논힐스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한 달에 $50씩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에 LA 한인회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복지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이 당내 서열 3위로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였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총회 의장을 지도부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본에 대해 가중 처벌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해킹 공격을 받아 멈춰서자 휘발유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값도 6년 반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 경제의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6월 15일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이후 가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하고 권고안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 15일 이후에도 실내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비즈니스 업소에서도 6월 15일까지만 마스크 착용 조례안이 적용되고 6월 15일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했으나 실내와 대규모 인원들이 집결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 내 4살 난 유아들이 모두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료 유치원 계획안은 주 당국의 흑자 예산을 활용해 확대할 계획인 가주 교육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일명 트랜지셔널 확대 방안으로 명명된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024-2025년도까지 가주 내 모든 4세 유아들에게 무료로 2년짜리 킨더가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단계별로 시행되며 이 프로그램에 27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마지막 행사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한 분들은 물론 워크인도 받습니다. 다른 접종소에서 1차 모더나 접종을 받은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장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현장에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은 행사장에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증을 지참하고 행사장을 찾으면 됩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접종 대상이며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또 서류 미비자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행사장에서는 코로나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됩니다. 라디오 서울의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에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립니다. LA 시내 식당의 야외 영업을 주차장과 보도까지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영구 시행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식당의 야외 영업 공간을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속 실내 영업이 여의치 않게 된 LA 시내 식당들이 야외 공간에서 고객을 받기 위해 식당 앞에 보도나 주차장 혹은 길거리에 다이닝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LA시 의회가 12일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식당에서는 보도나 주차장, 길거리 등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당이 업소 주변의 야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LA시 교통국과 건물안전부서, 소방국, 도시설계부서가 공동으로 영구화될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근간을 다시 마련하게 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21-2022 회계년도 예산에서 시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식당들이 야외 패디오 공간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데이빌 류 전 LA 시의원이 선보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면 한인타운 식당에서도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공간까지 100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식당 운영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식당의 고객들도 이제는 패디오 다이닝에 익숙해져 실내보다는 오히려 운치 있는 야외 다이닝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한인회가 기부인 메이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태계 225개 비영리 단체가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부인 메이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금모금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각 단체들은 적게는 $10부터 큰 금액까지 기부를 받게 되는데 최종 마감 결과 가장 많은 모금액과 가장 많은 후원자를 기록한 단체에 각각 1등 $12,000, 2등은 $8,000의 후원금을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로부터 받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LA 한인회가 후원자 숫자 1위, 모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LA 한인 회장은 LA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 한인 사회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기금 모금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LA 민주평통이 어제 2021 상반기 정기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남편상을 시상했습니다. 어제 정기회의는 오랜만에 자문위원들이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방안에 대한 주제의 의견 수렴, 평화통일 정책 제안, 정치력 신장과 주류사회 참여 공공외교 방안에 대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며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친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상을 시상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 산하정부학연구소가 뉴섬 주지사 리콜에 대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에 찬성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36%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섬 주지사 리콜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4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 4%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리콜 반대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부학 연구소는 뉴섬 주지사 리콜 투표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인 유권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응한 민주당 유권자들은 단 8%만이 뉴섬 주지사 리콜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75%는 리콜에 반대하며 뉴섬 주지사의 업무 계속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85%가 리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지역별로도 뉴섬 주지사 리콜 지지도가 절반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리콜 지지가 28%에 불과했고 샌프란시스코는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리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렌지 카운티와 센트럴밸리 지역 유권자들의 리콜 지역도 각각 45%와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엔텔로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피해 지역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낮 1시 30분경 팜데일 지역 하이웨이 138번과 248가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발생해 오늘 오후 현재 150에이커를 태우고 필랑과 피논힐스 지역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로 최소 건물 한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제 대피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5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라시에나가 블루버드 구간 느린 차선 쪽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롤도프 스트리트 구간에서도 5시 5분경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벌몬트 애비뉴에서도 추돌 사고. (5번) 프리웨이 노스 방향 뉴홀 렌치 로드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코엔가 블루버드 구간 프리웨이 진입로 쪽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차선 쪽에 멈춰서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605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발생한 상태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605번과 교차 지점에서 부상자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710번 노스 방향 로스크랜스 애비뉴 구간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델라모 블루버드 405번 노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3마일에서 19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시저 차베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알라메다 스트릿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버토니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5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도 평소보다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벌몬트 애비뉴 구간에서 5시 6분경 발생한 추돌 사고로 현재 사고 처리를 위해 왼쪽 차선 쪽이 차단된 상태고요. 윌밍턴 애비뉴 구간부터 정체 시작돼서 하순 블루버드 구간까지 오늘 8마일에서 17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마친 주에서는 즉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데카터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10대 소녀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 속에 기다렸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I'm not very good with needles, so I thought that I guess thinking about it made me kind of like easy, but it wasn't that at all.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We'll probably do 12 to 1,300 today, maybe a little bit more. It's raining. Some people were so anxious that they went and got the vaccine yesterday and didn't wait for their appointments toda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나 뉴욕 등 이미 준비를 마친 주들은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역할을 했던 만큼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지고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오늘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백신을 생산해냈다고 치켜세우면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발하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협조를 당부한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우리에겐 바로 지금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무역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신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보호 장비를 비롯한 다른 의료 제품에 대해서도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백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재권 면제 지지에 세계보건기구 WHO 등 각지에서 환영 입장을 표했지만 독일이 반대에 앞장서는 등 유럽연합 EU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력 반대하는 공화당의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복지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상원 의원 및 부통령을 거치며 오랜 친문을 이어온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력 지대를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매코넬 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난 건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된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 미국 가족 계획이란 이름의 1조 8천억 달러 규모 복지 법안 등 4조 달러 규모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 당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핵심은 우리가 일정한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지출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화당이 반대로 일관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3월 공화당의 협조 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인사를 인용해 매코넬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진정으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려고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총회 의장을 지도부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니 의장은 지난 1월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탄핵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였던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현지 시간 12일 투표를 통해 체니 의장이 더 이상 의원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던 체니 의장이 당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체니 의장은 지난 1월 친트럼프 시위대 의사당 난입 사태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원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탄핵에 찬성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체니 의장의 이 같은 주장이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해왔고 결국 투표를 통해 체니 의장을 축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직을 상실한 체니 의원은 자신의 행동은 공화당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내 트럼프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be dragged backward by the very dangerous lies of a former president. 리즈 체니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그동안 당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체니 의장을 지도부에서 축출한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연방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빈 재판을 관장하는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오늘 쇼빈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했고 그가 경찰직의 신뢰와 권위를 남용하는 등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쇼빈을 기소한 주 검찰은 5가지 요인을 들어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했는데 케이힐 판사가 이 가운데 4가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입니다. 케일 판사는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쥐기를 남용했고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케일 판사는 약 6분 이상에 걸쳐 자세로 찔린한 질식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난 플로이드의 죽음은 플로리드가 죽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려 목숨을 간청했는데도 피고가 이런 호소에 객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 판사는 그러나 플로이드가 당초 체포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특별히 허약한 상태였다는 검찰의 가중처벌 요인은 기각했습니다. 쇼빈에 대한 선고일은 6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쇼빈은 또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전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연방범죄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연방 대배심은 쇼빈 등이 경찰의 부당한 억류와 무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들을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0일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쇼빈에게 제기된 3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40년 징역형, 3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5년 징역형,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량이 내려집니다. 미국의 현역군인 3명이 총기 약 100정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오늘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포트 캠벨 소속 육군 드마커스 애덤스 등 3명을 전날 체포해 총기 불법 유통과 무면허 총기 거래, 허위 진술 모의, 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언론이 연방검찰 테네시 중부지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부대 인근 총기상에서 100자루에 달하는 총기를 구매한 후 시카고 지역 총기 공급체계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3군인이 2019년 9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포트 캠벨 인근 테네시주 클락스빌과 켄터키주 4개 도시의 여러 총기상에서 91정의 총기를 구매했으며 밀러가 시카고의 지인들에게 되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밀러는 이렇게 구매한 총기들을 시카고 총기폭력, 범죄 조직 가담자에게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등 총기 밀매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최소 194건으로 주당 10건 이상입니다. NPR은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불안정 등의 여파로 난생 처음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금리 인상 등의 인플레발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4.2%가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도 0.8% 상승했는데 이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우선은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전역에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Prices are even higher now than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tarted. The reason why, because everything's starting to open up. It's like a catch-up effect, the trickle effect that goes across the whole industry. 여기에다 반도체와 목재 그리고 구리 등 주요 부품과 원자재 값이 공급 부족으로 치솟으면서 물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자 중고차 가격이 뛰어오르는 시기입니다. I can't tell you how many calls I've gotten from dealers about inventory level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유관 해킹 사태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3를 넘어섰고 이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이 1.2%가 올랐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인플레 공포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2% 안팎씩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기저효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은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오히려 화랑새였습니다. 전례 없는 저금리와 재정 지출 덕분이었는데 이게 진짜 거품이었다면 풀린 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이 거품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해킹 공격을 받아 엿새째 멈춰서자 휘발유 사재기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고 재고가 바닥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휘발유 품귀 현상은 동부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값도 6년 반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이 주유소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뿐 아니라 플라스틱 통에도 휘발유를 담아갑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이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멈추며 동부 지역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빚자 미리 연료를 채워두려는 차들이 주유소로 몰려든 겁니다. 이미 1,000곳 넘는 주유소에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Well, they tried a few places and the gas stations were out of gas or they had to wait for an hour to get gas. So just not knowing what to expect in the future. 이 같은 품귀 현상에 휘발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간 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8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갤런당 2.99달러를 기록한 뒤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협회는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콜로니얼이 애틀랜타에서 뉴욕에 이르는 미국 동부 해안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니얼은 송유관 일부를 제한적으로 다시 열어 수동 운영 중이지만 상당한 수준의 재가동은 주말에나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자제를 요청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no tolerance for price gouging. Let me emphasize that much as there was no cause for, say, hoarding toilet paper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re should be no cause for hoarding gasoline.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고 이에 대해 정부가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여러 다자간 포럼과 특히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한은 19년째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 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우선 북한 헌법이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해서 엄격히 제한한다는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한 작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은 인권 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고위 지도부 16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희생자가 최소 60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고층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힘없이 무너집니다. 위태롭게 서 있던 나머지 구조물도 잇따른 공격에 결국 붕괴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의 고층 건물은 대부분 파괴됐고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피해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무장단체 사령관 등 하마스 고위 지도부 16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지하드와 하마스도 이스라엘 도시 지역에 지금까지 1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쏘며 무차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친소 관계에 따라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섰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은 하마스의 로켓포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했습니다. 유엔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Israeli security forces must exercise maximum restraint and calibrate their use of force. The indiscriminate launching of rockets and mortars towards Israeli population centers is unacceptable. 팔레스타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하디안 부차관보를 중동 특사로 파견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갈등을 배경으로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양측의 무력 충돌 사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들의 실업수당과 식당 구제기금, 인터넷 할인 EBB 프로그램 등 각종 정부 보조금 신청을 LA 한인회가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대행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LA 한인회가 연방 중소기업청에 식당 구제기금 신청 대행을 시작하면서 이곳 남가주는 물론 타주에서도 한인 업주들의 대행 문의가 LA 한인회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의 식당 구제기금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다 구비해 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식당 업주들이 2020년도 세금 보고와 비즈니스 어카운트 최근 3개월 스테이트먼트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아직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서둘러서 세금 보고를 마치신 다음에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3개월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한 달치만 갖고 오셨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식당 구제기금은 신청 마감 데드라인이 없고 연방정부의 기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두 구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돼야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지참을 비롯해 EDD 포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니어층의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패스워드를 연속으로 3번 틀리게 되면 어카운트가 락이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블락이 돼서 1시간 가까이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거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실업수당의 경우 일부 한인들은 장기간 기금이 펜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인회는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는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한인회는 12일부터는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EBB의 신청 대행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EBB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32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한 달 인터넷 사용료에서 $50를 감면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자격 대상자들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저소득층 혹은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 스냅, 메디케어 또는 FCC, 라이프라인 수혜자들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무료 혹은 할인받는 가정, 연방 펠그랜트 수혜자, 지난해 2월 29일부터 실직으로 인해 수입에 상당한 감소가 발생한 가구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지금 일단 개인 정보가 일단 필요하고 뭐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거 당연히 아실 거고, 그다음에 크게 종류가 서류가 3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본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뭐 소셜 번호 또는 뭐 아이디, 뭐 없으시면 여권이나 뭐 아이팀 번호 같은 거. 뭐 자격증명 서류는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서류인데요. 예를 들면 뭐 푸드 스탬프를 받고 계신다라든가 메디칼 또는 웰페어를 받고 있다라든가 그런 편지를 하나 갖고 오시면 되고, 세 번째는 소득증명 서류로 뭐 2020년도 텍스 보고 서류, 뭐 최근 뭐 웰페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웰페어 편지, 그리고 뭐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들이 실업수당 편지, 또 학교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자녀가 학교에서 그 런치, 그러니까 점심 그 급식 할인 프로그램에 해당되시면 그것도 그 편지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원 확인 서류 하나, 자격증명 서류 하나, 소득증명 서류 하나,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지참해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구제기금과 실업수당, EBB까지 모든 신청을 한인회가 대행해주다 보니 도움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인 에이브릴 헤인스 국장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 먼저 비무장지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간 대북정책 논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마친 직후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하면서 설립된 부처로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의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런 DNI를 이끄는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미 정부 핵심 인물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시찰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정보수장이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정보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니 북한에 이제 도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남, 대미 담화 뒤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공식 접촉 제안에 일단은 호응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20대 대선일이 오늘로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 후보 확정 일정을 현재로선 9월로 정해둔 상태라 민주당 주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명의 유력 주자는 이번 주부터 사실상 대권 도전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경선 연기론이 변수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 이른바 빅3가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을 뛰었습니다. 발기인 15,000여 명, 신 이해찬계 의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지 모임인 신복지포럼을 지역별로 출범시키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하겠다며 현 정권 총리 출신으로서 친문 적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뒤늦게 합류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상으로의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지율이 정체 상태지만 당내 정세균계 의원 등을 결집하며 조직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 트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군수 후보들의 출마 선언은 이미 시작된 상태. 야당보다 2달 빠른 당내 경선 시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원은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빨리 정해야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일찍 견제만 받을 뿐이다. 이런 나름의 논리로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경선 시기를 놓고 주자들 사이에 견제가 드러난 셈인데 당 지도부는 후보들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지난해 출국 시도 도피 목적이었습니까? 6시간 만에 종료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 고속에 모두 1,300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줬고 이를 통해 금호 고속이 169억 원 금리 차익 등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81.50포인트, 1.99% 하락한 33,587.6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9.06포인트, 2.14% 밀린 4,063.0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57.75포인트, 2.67% 떨어진 13,031.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은 1월 이후 최대로, S&P 500지수의 낙폭은 2월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 들어 5% 이상 하락했으며 4월 29일 기록한 고점 대비로는 8.3%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0센트 오른 배럴당 66.0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수요 전망,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등을 주시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줄었지만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은 유가를 견인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7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42만 6천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220만 배를 감소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 석유협회의 원유 재고는 250만 배를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수요를 가다듬는 자동차 휘발유 공급량이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배럴당 89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아래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밑도는 다소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6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은 올봄 들어 가장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8도, 습도 6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